아, 카디지 설정은 대충 이제 검토가 끝난 거로 국방부 차원에서 맞습니까? 예,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정부 차원에. 그럼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은 국가안보회의 정도로 해서 결정할 거로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안보회의를. 국가안보정책조정. 국가안보회의는 아직 이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요. 예. 카디지를 변경을 할 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카디지 설정 시 고려사항이 뭡니까? 뭘 고려해서 카디지를 설정해야 되는가? 우리의 식별 능력까지 같이 고려를 합니다. 우리의 식별 능력? 그만 고려하면 됩니까? 물론 식별 구역이기 때문에 식별 능력을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고, 예, 차후에 우리 관할 지역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할 지역이라는 걸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나만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엊그제 일간지를 보니까 안보전략조율사 어디로 갔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있으나 안보전략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간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중에서 이제 김장수 그 안보실장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실적으로 대전략이 없대, 그랜 스트래티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김장수 실장이 입장이 이제 난처하니까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그거 다 수립해서 관계부서에 내려보냈다. 내용에 나와 있어요. 받았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수립하면서 지켜야 될 핵심 이익을 뭐로 보십니까? 국방정책상 핵심 이익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는 것이고 영토, 영토, 영공, 영해. 영토.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물론 여기서 한미 관계를 기본 축으로 주변국과의 안보를 위한 이러한 외교력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 이번에 그 대전략의 안보실에는 대전략의 국가 핵심 코어 인터레스트 이거 핵심 이익 포함돼서 하달됐습니까? 아닙니까? 물론 뭐 그런 다른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중국 같은 데 보면 그건 묘하게 반영되어 있고 이건 자기의 국익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든지 공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적 국가 이익은 이거니까 너 건드리지 말아라. 일본도 중국도 다 발표하는데 우리는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그건 왜냐면 발표를 해야 성과가 되는 건데. 그건 뭐 발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협의해서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지켜줄 우리의 핵심 이익이 뭐다 하는 거는 이건 공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 해군기지 이 건설에 참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갈등이 야기된다. 그때 우리 그 안보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 이해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그 동중국, 남중국 해에서 중국이나 일본과의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 그렇죠? 또 수많은 반대를 이제 무릅쓰고 이제 겨우 이게 진입하는데 그거 잘했다는 생각 장관님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공군 출격할 때 일본과 중국에 비해 가지고 공군력 거기 현지에 가서 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질적으로 뒤진다 안 뒤진다고라고는 단언할 수가 없고 양적으로는 우리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양적으로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마 중국에 비해서 뒤질 거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 엔진 고장 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다 더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공중급유기의 도입. 공중급유기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엔진이 하나 섰다. 뭐 이거 해가지고 긴급 복귀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로 복귀합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따지기는 마찬가지고 그런 가정이라면 일본과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내 얘기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걸 긴급 대피를 하거나 또는 이거 할 수 있는 비행장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서 작전을 하다가 돌아오려니 우리의 정상적인 비행장은 못 오고 그럼 중간에 와서 기사회의실에 바다에다 꼬라박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상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위기시에 우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능은 갖춰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은 협의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복잡하겠지만 예. 군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이 세 가지로 요약된 거 나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등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변국의 의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이 없는 한 행사할 수 없다. 아마 여기까지 이제 정부의 입장이 좀 정리된 거로 와 있는데, 우리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인데, 의구심과 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유사시에, 전시에, 네. 일본의 전력이 한반도에 접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네.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접근한다는 건 KTO 이내로 들어오는 걸 의미합니까? KTO는 반드시 어느 선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연공에만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KTO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지켜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는 지역의 불안정. 불안정이라는 것은 대개 어떠한 것이 지역의 불안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네, 그 문제가 동북아의 어떤 분쟁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동북아의 분쟁이라는 것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 간의 어떤 분쟁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근데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정된 게 있습니까? 네, 주로 지난번에도 질문이 우리 한반도 지역에 일본의 전력이 올 수 있느냐 문제 가지고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가 차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일본이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 결정은 자위권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들이 좀 개념 수준이나 또는 추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건 좀 외교적 수준인데 국방 차원에서 좀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근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